안녕하세요. 나니아랩스 윤예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퓨전을 이용해서 2D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환경 세팅을 할 건데요. 바로 셋업을 시작해 주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항상 사용했던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인스톨하고요. 그 다음에 디퓨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퓨전에 관련된 모듈이 들어있는 디퓨저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각화하는 함수들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할 건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주어졌던 데이터 폴더를 여기에 끌어서 올렸다면, 이번에는 제가 미리 구글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올려 놓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렇게 폴더에 g다운을 이용해서 바로 다운로드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 명령어는 지금 이 콜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콜앱 환경이 아니고 다른 환경이라면 폴더를 환경에 가져오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데이터는 카우후드 데이터셋이고요. 환경 세팅이 되는 동안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우후드 데이터셋은 이전에 계속 저희가 사용했던 2D 데이터셋이고요. 자동차의 후드 프레임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3D 메쉬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D로 뎁스맵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은 환경 세팅이 다 완료되면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이토치 라이트닝 인스톨 하고 있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UTS랑 데이터셋이 다운로드 될 겁니다. 네, 지금 g다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여기 보시면 카우드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 있고요. 이 카우드라는 폴더 안에 numpy 파일이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커맨드를 이용해서는 이 데이터셋이 다운받아 왔고요. 여기 안에 있는 카우드 numpy.g 파일을 여기서 이렇게 압축을 푸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를 간단히 보면, 이전에 사용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256x 256의 뎁스맵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이렇게 0인 부분은 백그라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0.3부터 0.4 이쪽 부분은 그 뎁스맵의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더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한번 볼 건데요. 현재 데이터 로더로 통해서 나온 값은 이렇게 -1부터 1 사이고요. 단순히 데이터가 -1부터 1 이렇게 스케일이 좀 확장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본 데이터에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서 데이터에 단순히 4를 곱하고 -1로 1한 스케일이 값이 분포가 -1부터 1 사이에 오게끔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좀 기본적으로 디퓨저를 돌리는 거다 보니까 뎁스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를 사용해 볼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배경은 -1이고 물체가 있는 부분은 1위도로 데이터 처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원래 기존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0인 부분이 백그라운드고 나머지 부분은 1로 만들기 위해서 numpy의 where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x 중에 x가 0인 부분은 -1로, 그러면 자동적으로 0이 아닌 부분은 몇으로 할지를 적어주면 되는데 1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 기본적인 뎁스맵이 아닌 그냥 평범한 이미지가 되고요. 중간에 이런 값들은 왜 생기냐면 원래 256 사이즈의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리사이즈를 하게 되면 -1과 1 사이에 어떤 픽셀 값이 보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간 값도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준비가 끝났고요. 오늘은 그럼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어떤 디퓨전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만약에 조금씩 추가해 간다면 완전한 순수한 노이즈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순수한 노이즈가 있다면 이 노이즈로부터 어떤 노이즈를 조금씩 또 제거해 나간다면 순수한 어떤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시작입니다. 그럼 이거를 위해서는 두 개의 모듈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유넷이고 하나는 노이즈 스케줄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이즈가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노이즈가 각 스텝마다 조금씩 추가되고 또 각 스텝마다 노이즈가 제거가 되는데 이거를 타임 스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스케줄러가 하는 역할은 각 타임 스텝에 맞게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기도 하고 다시 제거하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넷은 특정 타임 스텝에 어떤 이런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얼마만큼의 노이즈가 추가가 되어 있는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이 모듈의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타임 스텝은 보통 제가 이 스텝 수를 얘기하는데 보통은 0에서 1000까지로 스텝 수를 설정이 되어 있고요. 타임 스텝이 0일 때는 이런 식으로 완벽한 순수한 이런 깨끗한 이미지가 될 거고요. 타임 스텝이 1000이라면 이렇게 거의 노이즈에 가까운 순수한 노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넷은 이 특정 타임 스텝과 어떤 타임 스텝에 맞는 노이즈가 주어지면 이 노이즈가 가미된 이미지에서 진짜 노이즈는 얼마만큼인지를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이 노이즈 스케줄러에서는 유넷이 예측한 이 노이즈를 기존의 어떤 노이즈에서 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래 있던 이 노이즈보다는 조금 더 이미지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타임 스텝을 1000부터 시작해서 쭉 0으로 가면 이런 전체 루프를 돌면서 순수한 노이즈로부터 점점 노이즈가 제거되면서 결국엔 이러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듈들은 저희가 이번 시간에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디퓨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요. 이 허깅 페이스를 가보시면 이런 디퓨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명한 트랜스포머나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서 설명한 것 중에 유넷 모델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유넷은 저희가 이전 시간에서도 좀 사용을 해봤는데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어떤 이미지를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유넷 2D 모델이라는 걸 불러와서 유넷을 정의할 건데요.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사용할 이미지 데이터에 맞게 먼저 정의해 줍니다. 데이터의 사이즈,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은 다 이미지 채널 수에 맞춰주면 되고요. 그리고 레이어스 per 블럭이랑 블럭아웃 채널 수는 둘 다 모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유넷의 전체 클래스는 여기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런 기존 파라미터보다 지금 작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실습이다 보니까 좀 작게 빠르게 학습을 위해서 가벼운 모델을 만든 거고요. 이런 파라미터는 본인들이 가진 데이터나 목표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넷을 정의해 볼 건데요. 유넷을 이 라이브러리부터 불러오게 되고 지금 유넷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넷이 정의가 되면 이제 유넷을 사용해 볼 건데요. 앞서 있던 그림처럼 유넷은 타임스텝과 그 타임스텝에 맞는 이런 노이즈가 가미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이즈가 가미된 이미지인데 지금은 저희가 그냥 테스트용이니까 일단은 테스트를 위해 랜덤 값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임 스텝은 보통 1000부터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아무거나 값을 정의를 했고요. 유넷은 이렇게 두 가지의 인풋을 받아서 노이즈가 가미된 이미지에서 순수한 노이즈를 예측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 순수한 노이즈는 이 노이즈의 쉐이프는 무조건 노이즈 이미지스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났는지 한번 형태도 보고 그럼 이 유넷이 예측한 노이즈는 무엇인지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동작이 되고 있고요. 시간이 꽤 걸리는데 저희가 CPU를 아직은 쓰고 있고요. 이따가 학습할 때는 좀 다시 GPU로 하고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U로 설정을 했더라도 아직 유넷 자체를 저희가 GPU에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넷이 예측한 형태가 인풋과 매치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또 그 쇼 이미지를 했을 때 유넷이 예측한 노이즈들이 다음과 같네요. 그런데 사실 아직 유넷이 학습이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한 노이즈들은 딱히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아직은.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모듈인 노이즈 스케줄러를 소개할 건데요. DDIM을 사용하기 때문에 DDIM 노이즈 스케줄러를 불러올 거고요. DDIM 스케줄러가 수행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 추가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은 DDIM을 불러와야겠죠. DDIM 또한 여기 허깅 페이스의 DDIM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네. DDIM 스케줄러에서는 이미 정의된 어떤 수식에 의해서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이즈 스케줄러를 선언을 할 거고요. 앞에서 얘기한 각 타임 스텝을 보통 훈련 때는 1000으로 만들기 때문에 1000으로 했는데요. 이 셋 타임 스텝을 그 중간중간 그 타임 스텝을 셋 타임 스텝으로 다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분을 한번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제가 num train time steps 1000으로 하면은 이 노이즈 스케줄러에서 타임 스텝을 뽑으면 이렇게 1000부터, 그러니까 990부터 시작해서 0까지 이렇게 모든 간격이 다 나오게 되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타임 스텝을 5로 했다 하면은 그 띄엄띄엄 타임 스텝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전체 간격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800, 600, 400, 200여 해서 5개의 타임 스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노이즈가 어떻게 추가되는지 보면은, 노이즈 스케줄러는 그 이미 정의된 어떤 수식에 맞게 순수한 이미지로부터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일단 순수한 노이즈가 랜덤하게 생성을 하고요. 타임 스텝에 맞게 적절한 노이즈를 그 이미지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노이즈 스케줄러는, 그러니까 타임 스텝에 맞게란 뜻이 뭐냐면, 타임 스텝이 800이라면 이 노이즈 스케줄러가 이 랜덤하게 만든 노이즈에 가깝게 이미지에 그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고요. 0에 가까울 때는 이 노이즈를 이미지에 거의 추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볼게요. 이제 저희가 그냥 1000개 말고 한 5개만 뽑아서 했을 때 결과를 보면, 타임 스텝이 800일 때는 거의 노이즈에 가깝게 이렇게 이미지에 노이즈가 추가가 됐는데, 타임 스텝이 0에 가까워질수록 노이즈가 많이 추가가 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 노이즈 스케줄러는 얼마만큼 노이즈를 이미지에 더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까지 알겠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다시 역으로 해서 노이즈를 제거해 가면서 노이즈로부터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이 가이드도 이런 허깅 페이스 파이프라인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직접 보면은 사실 좀 내용도 길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정의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한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내용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처럼 셋타임 스텝을 4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테스트용으로 제가 지금 4라고 했던 거고, 트레인에서는 1000 스텝 모두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인퍼런스에서는, 즉 생성할 때는 보통 20이나 30, 50 정도로 스텝을 합니다. 그렇게 인퍼런스를 해도 충분히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기 노이즈를 설정하는데, 왜냐면 우리의 어떤 이미지는 노이즈로부터
내일부터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생성될 예정이라 처음에는 그냥 랜덤한 노이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타임 스텝이 1000일 때는 이렇게 순수한 노이즈지만 사실 타임 스텝이 0으로 가까워질수록 유넷과 노이즈 스케줄러가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이미지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보면 우선 유넷은 그 타임 스텝 1000부터 1000에서 거의 노이즈에 가까운 이미지로부터 노이즈만 예측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이즈 스케줄러는 유넷이 예측한 이 노이즈와 타임 스텝과 이미지를 받아서 노이즈에 가까운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이미지는 기존의 이미지보다 조금 더 노이즈가 제거된 어떤 이미지 형상을 내뱉게 되고요. 포 루프를 돌면서 점점 노이즈가 이미지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할 건데요. 이 실행도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릴게요. 그래서 타임 스텝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4만 해서 아마 750, 500, 250,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때마다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는데 사실 아직 그 결과가 안 났지만 미리 예상을 하자면 이미지가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아직 유넷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냥 노이즈가 나올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유넷을 이제 학습을 다 하고 나서 이 인퍼런스를 실행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형태가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이 스텝이 바로 이미지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따가 밑에 인퍼런스 부분에 그대로 넣게 될 겁니다. 네, 스케줄러가 지금 거의 다 동작이 돼가는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예상한 대로 그냥 노이즈만 나왔죠, 지금은. 네. 그러면 이따 학습을 하고 나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방금 정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체 모델을 구성을 할 건데요. 저희가 항상 했던 라이트닝 모드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이니셜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넷과 스케줄러를 세팅을 했으니까 보통 여기에 유넷과 스케줄러를 인풋으로 넣게 되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넷에 들어가는 어떤 파라미터와 스케줄러의 어떤 파라미터를 다 넣어놓고 여기서 다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save hyper 파라미터라는 거를 선언을 하는데요. 라이트닝 모듈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이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라미터에 맞게 이 안에서 모듈을 정의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는 모듈 정의 1 유넷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듈
정의 2가 되고 여기는 노이즈 스케줄러가 되겠죠.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저장이 되면 어떤 게 바뀌는지는 이따 학습을 하고 난 뒤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포워드는 어떤 거냐면 모듈은 두 개가 있지만 실제로 학습 파라미터들은 유넷이 되겠고요. 유넷이 바로 이번에 디퓨전을 학습할 때 학습할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에서는 그냥 유넷의 이 x 타임스텝인데요. x는 아까 말했듯이 노이즈가 혹은 노이즈와 이미지 사이에 어떤 그 중간이 되겠죠. 그게 바로 x가 되겠고요. 그것과 0부터 1000까지의 어떤 특정 타임 스텝이 인풋으로 받게 되고 거기에 맞게 유닛이 노이즈를 예측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컨피규어 옵티마이제이션은 항상 하던 대로 아담을 쓸 거고요. 아담 W 그리고 코사인 스케줄러. 여기서 있는 학습 스케줄러는 위에 저희가 오늘 배웠던 노이즈 스케줄러와는 다릅니다. 러닝 레이트를 조정하는 스케줄러고요. 이거는 오늘 배운 노이즈 스케줄러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닝 스텝을 쓸 건데요. 트레이닝 스텝에서는 우리가 유닛으로 학습을 하게 되겠죠. 데이터 로더부터 이 배치에서는 이미지가 인풋으로 되고요. 그러면은 이 순수한 이미지에 들어갈 노이즈와 타임 스텝은 모두 랜덤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매 학습 때마다 노이즈와 이미지에 들어갈 노이즈와 타임 스텝은 학습 때마다 랜덤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랜덤한 노이즈를 T 스텝에 밖에 적절히 이미지에 추가를 합니다. 그게 노이즈 스케줄러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와 랜덤한 방금 정의한 노이즈와 랜덤하게 정의된 타임 스텝에 맞춰서 적절히 노이즈가 가미된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럼 유닛은 적절하게 노이즈가 가미된 이미지로부터 순수한 랜덤 노이즈가 무엇인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실함수인데 약간 이 순수하게 매번 랜덤하게 정의된 노이즈를 예측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유닛이 예측하도록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퍼런스 부분인데 이거는 완전히 그 위에서 저희가 직접 해봤죠. 이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습이 끝나고 인퍼를 통해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fit 학습하는 부분은 네, 또 다 동일해서 이전 했던 실습과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학습이 끝나면 인퍼런스를 통해서 아웃풋들을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거고요. 자, 모델 객체 생성하고 테스트 폴더에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포크를 30번을 했는데요. 30번 다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이어서 추론 부분 할 거고요. 지금
지금 실시간으로 이 테스트 폴더에 어떤 로그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set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 하이퍼 파람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값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또 학습이 다 끝난 뒤에 추론할 때도 한번 이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의 세이브의 장점을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습이 다 끝난 후에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학습이 다 되었고요. 30 에포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스의 경향성을 보면 계속해서 로스가 잘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테스트 폴더에 가시면 이렇게 각 에포크마다 저장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디퓨전이 노이즈만을 생성하고 있는데요. 에포크가 갈수록 이렇게 어떤 카우드 이미지의 형태를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불러올 건데요. 이 테스트 폴더에 있는 유넷 웨이트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항상 이 처음 디퓨전 모델을 정의할 때 들어가는 이니셜 파라미터들을 다 정의를 해줬어야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save hyper parameters를 사용하다 보니까 굳이 별도의 파라미터들을 적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웨이트 불러올 때 별도의 파라미터를 정의해두지 않아도 된다. 네, 이게 바로 세이브 하이퍼 파라미터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생성한 거를 볼 텐데요. 이미지 생성한 내용을 보시면 네, 물론 여기도 나와 있긴 한데 학습이 다 완료되고 나서 이런 시드 값을 변경해 가면서 시드 값에 따라 어떤 이미지를 계속 이론적으로는 좀 무한대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드 값에 따라 내부에서 그 노이즈가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인퍼런스가 조금 느린데 네, 이 부분에서 뭔가 이 부분에서 좀 느리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점점 만들어지고 있고요. 인퍼런스 스텝을 제가 100으로 했는데요. 100으로 하지 마시고 잠시만요. 여기서 일단 2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퍼런스 스텝을 줄이면 그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드는 루프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드가 이제 0일 때, 또 1일 때, 2일 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결과를 보면 그렇게 엄청 깔끔하게 이미지가 만들어지진 않네요. 그 이유는 당연히 모델도 작기도 하고 에포크도 좀 30번밖에 안 돌렸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또 1000개 정도만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를 데이터를 더 추가하거나 모델을 좀 더 크게 하거나 에포크 훈련 시간을 더 길게 하면은 충분히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디퓨전을 이용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고요. 이때까지 2D 생성 부분에서 VA, 겐 디퓨전 모두 다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생성 실습에서 사용된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론적으로 좀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